학우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실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도구, 조리용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조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 가장 중요한 건 칼이겠죠. 그래서 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도 그리고 중식도 다양한 칼들이 있지만 일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칼을 다룰 때 주의할 점, 어떻게 칼을 다뤄야 되는가, 그리고 조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중요하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칼을 가지고 다양한 그러한 그 도구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리 기구들, 박람회에 가서 기구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탐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내가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살펴보면 조리용 소도구의 사용, 그리고 조리용 소도구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살펴보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용 소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도구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특징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칼입니다. 칼 사용법. 우리 칼은 전문적인 조리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칼은 우리 군인으로 가정에서 생각한다면 나에게 딱 0점이 맞춰져 있는 소총과 같다, 총과 같다. 항상 나의 몸의 신체의 일부분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 처음에 칼을 사용할 때는 내가 베일 것에, 칼 나래에 베일 것에, 상처를 입을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만, 멀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칼이 나에게 착 달라붙어서 나의 신체 일부분처럼 움직일 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각각의 작업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칼들이, 세분화 작업 시 칼을 선택할 때에는 용도에 맞는 적절한 칼을 선택해야 한다. 작은 아주 섬세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큰 사이즈가 큰 칼을 이용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 용도에 맞는 칼을 사용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셰페니스트리라 해서 우리 보통 우리가 식육점에 보면 이렇게 칼을 갈 때 일시적으로 칼을 날을 좀 세울 때 이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조금 그렇지만 새 칼갈이 봉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칼날을 세우고 할 때 숫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잘 들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만 자주 사용하면 칼날이 틀어지거나 칼날이 깨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쉽게 무뎌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숫돌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칼갈이봉에 가는 것도 좋지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작업에 적합한 칼과 도마를 사용해 주어야 된다. 자, 우리 용도에 맞는 칼이 있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제는 그냥 한 도마를 가지고 주로 이용했지만 이제는 위생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고객이 먹고 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컬러별로 도마를 사용해 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우리 도마를 볼 때 컬러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칼날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칼을 사용할 때 항상 본인의 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큰 업장에서는 칼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칼날은 날카롭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을 때도 내 칼을 가져오지 않고 학교에 있는 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동료의 칼을 사용할 때 내가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그런 칼날의 상태와 현재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칼날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작업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이동 시에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칼날이 항상 아래를 향하도록 이동해야 한다. 우리 씩씩하게 칼을 들고 걸어가면 상대방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 줘야 된다. 그리고 칼을 보관할 때는 잘 보이는 장소에 보관하고 눈높이 이상의 높은 곳에는 절대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찾다가 선반 위에 너무 높은 곳에 우리 건조대 같은 경우 우리 세균을 우리 잡을 때 우리 적외선 소독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너무 높게 올려놓으면 내가 그것을 집기 위해서 손을 넣을 때 칼날이 내 손 방향을 보고 있으면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또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골발을 할 때 우리 뼈에서 살을 발라낼 때 칼자루는 손으로 단단히 잡고 자신의 몸 바깥쪽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보호장구를 착용해 주는 것이 좋다. 어느 부분은 연한 부분을 칼날이 지나갈 때는 부드럽게 가지만 딱딱한 부분에 좀 근육질이 있는 부분에 갈 때에는 조금 힘이 가해지면서 다시 연해질 때 급속도로 칼날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칼을 절대 물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평상시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눈으로 다 살펴보고 눈으로 다 만져보고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고 하지만 급할 때에는 옆에 있는 동료가 너무 이렇게 세척대에 기물들이 쌓여 있고 바쁘다 그러면 그걸 도와준다고 손을 넣었다가 그 밑에 칼이 날카로운 것이 있으면 손을 베일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절대 담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칼을 캔 오프너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캔 오프너가 있는데 캔 오프너가 없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세워서 우리 텐더미지로 두드리든지 해서 그 캔을 오픈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칼날이 부러져서 눈에 튈 수도 있고 칼을 망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러진 그 이물질이 캔의 내부 내용물에 들어갔을 때는 또 사용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칼은 절대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칼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칼날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 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칼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발을 가져다 대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물건을 옮길 때 칼을 같이 우리 도마 들고 옮길 때 뭔가를 세척할 때 식재료와 도마를 같이 들고 칼을 들고 가서 또 개수대에 물을 틀 때도 칼을 든 상태에서 개수대를 틀은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머니에 칼을 넣고 운반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셰프들이 우리 페어링 나이프 간단한 작은 나이프 우리 샤또 나이프라고도 해요. 뒤에 나오는데 그런 칼을 넣고 다니다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칼은 칼입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또 심장 부위에 가슴 부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옆구리 부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점은 주머니에 넣지 않고 다니고 만약에 넣고 다닐 때는 안전장치를 꼭 보호대를 끼고 준비를 해둬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나이프 또는 셰프 나이프라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칼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많이 보고 주로 많이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지고 썰고 점일 때 사용하는 칼이다. 칼날의 길이는 보통 8에서 14인치, 손잡이와 칼날을 포함한 길이는 30에서 40cm. 우리 양식 또는 양식 칼은 우리 조금 더 긴 우리 보통 30cm 정도 되고 우리 작은 칼, 그거보다 조금 작은 칼은 27cm 정도 되는 그러한 칼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옆에 보면 이 유틸리티 라이프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라이프는 말 그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이다. 그래서 샐러드,
과일을 썰거나 생선을 얇게 슬라이스하는 이러한 샐러드 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종류의 칼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날은 보통 5에서 7인치 정도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페어링 나이프.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 샷도 나이프라고도 현장에선 얘기를 합니다. 과일과 야채를 다듬고, 우리 야채란 표현 잘 사용하지 않죠? 요즘에는 채소를 다듬고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야채란 표현을 우리가 예전에는 사용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의 그러한 식민지하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표기법을 우리 국산, 우리 한국어로 표기에 맞게끔 사용하자라고 해서 채소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우리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보더라도 연세가 좀 되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야채란 표현을 씁니다. 야채가 틀리냐? 틀리다고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질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채소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고칠 수 있지만 고치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칼날은 약 2에서 4인치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칼날도 우리 초승달처럼 살짝 휘어진 게 있고 일자인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자인 것이 좋다, 휘어진 것이 좋다라고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의 해본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종류로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보닝 나이프가 있습니다. 보닝 나이프, 우리 보통 보면 뼈에서 생고기를 분리하게, 앞에서 봤던 골발 작업을 할 때 뒤에 보면 또 우리 부처샵에서 사용하는 나이프도 있어요. 조금 날의 길이와 그런 샤판 정도가 다른, 두께 정도가 다른 그런 칼이 있는데, 보닝 나이프도 이러한 뼈에서 생고기를 분리할 때 사용한다. 셰프 나이프보다 더 얇고 짧은 칼날을 가지고 있고, 칼날은 약 6인치 정도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서 보이는 부처 나이프보다는 조금 단단한 그러한 스타일, 조금 강하게, 칼날이 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필레팅 나이프가 있습니다. 필레팅 나이프는 생선을 토막 낼 때 우리 잘게 모양을 내서 썰 때 보닝 나이프와 크기 모양은 비슷하지만 좀 더 유연한 칼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빙 나이프가 있습니다. 칼빙 나이프는 조리된 고기를 얇게 썰 때, 우리 보면 우리 포크, 우리 밑 포크가 있어요. 그런 그 육류를 찍어서 우리 썰어줄 때 쓰는 그런 칼빙 나이프, 일반 칼을 가지고 써는 것보다는 이 칼빙 나이프를 가지고 썰어줄 때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과 틀어짐 없이 그대로 썰 수가 있다. 그래서 조리된 고기를 얇게 썰 때 사용한다.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면 우리 그 앞에 나와 있는, 오픈되어 있는 주방에서 내가 원하는 고기만큼 우리 슬라이스 해줄 때 이런 칼빙 나이프를 보셨을 겁니다. 끝이 둥글거나 뾰족한 긴 칼날을 가지고 있고, 칼날은 곱고 날카롭고 세로로 홈이 파진 칼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나이프가 있어요. 토마토 나이프는 앞에가 이렇게 그 생선 잎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토마토에 보면 뭐가 있죠? 꼭지가 있죠. 그 꼭지 부분을 제거할 때, 우리 보통 보면 쉐임 나이프를 가지고 아니면 유틸리티 나이프를 가지고 그 길이, 칼 앞에 내가 꼭지를 따려고 하는 깊이의 정도만큼 엄지손가락을 칼 끝에 대고 돌려서 뭐 한두 개 딸 때는, 급할 때는 그렇게 따기도 하지만 다용도로 대량의 그러한 토마토의 꼭지를 제거할 때는 토마토 나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간편하게 꼭지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톱니 모양의 칼날과 폭 모양의 팁을 가진 특수한 중간 크기의 칼이다. 속은 부드러우나 두꺼운 껍질을 가진 과일 등을 자르거나 썰기 위한 용도의 나이프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토마토 나이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팅 나이프가 있어요. 데코레이팅 나이프는 당근, 오이, 감자 등을 우리 썰 때 보면 물결 모양으로 썰 수 있도록 흠이 파여져 있는 그러한 칼을, 내 옆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공기층이 같이 들어가면서 서로 오이나 당근 이런 채소류들이 붙지 않고 떨어지면서 칼에 붙지 않고 썰릴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나이프가 데코레이팅 나이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레드 나이프가 있어요. 이 브레드 나이프는 말 그대로 빵을 썰 때
사용하는 칼이다. 길고 단단한 스캘럽 모양의 칼날을 가진 칼로서 딱딱한 빵 껍질, 우리 바게트 종류를 썰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칼을 사용하게 되면 빵이 이렇게 눌려져요. 그렇지만 약간 톱니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썰면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프가 브레드 나이프이다. 그리고 부처 나이프, 앞에서 얘기했던 부처 나이프는 이제 칼끝이 마치 초승달처럼 구부러져서 신월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칼날이 두껍고 비교적 날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강도가 잡혀있는 그러한 나이프를 부처 나이프,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팔레트 나이프가 있어. 팔레트 나이프. 이런 것도 우리 제과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스를 긁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팔레트 나이프는 나이프구나. 나이프입니다. 끝이 유연하고 둥근 도구이다. 그리고 팬케이크나 구워진 음식을 뒤집기 위해서 사용하고 샌드위치 우리 속에 어떤 잼이나 아니면 버터를 발라줄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톱니 모양의 날을 가지고 있어서 샌드위치를 자를 때 용이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나이프랑 똑같이 우리 주방 포크도 우리 육류를 우리 찌를 때, 자, 채소를 테스트하거나 조리가 다 된 요리를 접시로 옮길 때 사용한다라는 거, 튀기거나 굽고 끓이는 음식에는 포크살이 음식을 찔러서 즙을 나오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즙이 빠지면 어떻게 해서 퍽퍽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찔러볼 수는 있지만 그 필요해서 자를 때 누르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찍기는 하지만 요리하는 중에 육즙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밖으로 용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사용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링 나이프 작고 가벼우며 다루기가 쉽다. 곡선이 뒤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 과일, 채소를 껍질을 벗기거나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에 좋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지테이블 나이프가 있습니다. 강한 칼날을 가진 작은 나이프이다. 작은 과일이나 채소를 다듬거나 벗길 때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는 야채란 표현 설명하기 위해서 야채를 계속 놔두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PPT 교환에는 채소로 다 올려놓을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자, 야채란 표현과 채소란 표현 구분이 어렵고 자꾸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채소란 표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야채란 표현을 쓰면 제가 시선이 딱 고정돼요. 실습장에서 우리 실습을 하다가 야 무슨 야채 없냐 그러면 제가 시선이 딱 고정됩니다. 한번 나중에 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별로 안 좋겠죠? 네. 자, 다음 보면 우리 조리용 소독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도, 그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이러한 소도구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플코러가 있습니다. 애플코러는 말 그대로 통사과의 씨, 우리 사과의 씨를 제거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칼을 가지고 껍질을 우리 돌려깎기를 한 후에 잘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라서 다시 씨를 제거하는데 이런 애플코러를 이용하면 그대로 씨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마트에 가면 우리 파인애플 쫙 껍질 벗겨지는 그런 기구들도 있죠.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필러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필러는 아스파라거스 껍질을 벗길 때 우리 일반적으로 단단한 그런 껍질 부분을 벗겨내고 그 안에 부드러운 부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아스파라거스 필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터 스크래퍼가 있습니다. 버터 스크래퍼는 우리 통으로 되어 있는 버터를 긁어서 이런 모양으로 휘어지는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 긁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셰프토치,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초밥을 먹을 때 위에 간단하게 직화로 불맛도 입히면서 살짝 익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토치다 얘기하는데 셰프토치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칼을 이용해서 오프너로 쓰면 안 된다. 캔 오프너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는 오프너는 일반적으로 업장용으로 대형
용량의 그런 캔을 딸 때 우리 테이블에 고정을 시켜 놓고 돌려가면서 따는 그러한 오프너이고, 그리고 오른쪽의 오프너는 우리가 손으로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작은 용도의 캔을 오픈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오프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캡이 있습니다. 차이나 캡은 모양이 꼭 그 중국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자의 형태다라고 해서 차이나 캡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용량의 그러한 스탁이나 소스를 걸러낼 때 우리 받쳐놓고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그 통 사이즈에 맞게끔 우리가 조정해서 우리가 얹어놓고 걸러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의 거름망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즈 스크래퍼가 있어요. 단단한 종류의 치즈를 우리 얇게 긁어낼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옆에 보면 케이크 몰드, 다양한 케이크의 모양을 만들 때 3호, 5호 이런 형태를 유지할 때 유산지를 안에다 깔고 우리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사용하자. 케이크 몰드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골발을 할 때 손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인 메일 글로브를 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폐류의 그런 내용물을 제거할 때 굴을 딴다든지 아니면 오이스터의 우리 안에 있는 알 부분을 딸 때 주의를 해줘야 되고, 또 조개 입을 벌릴 때 우리가 이런 체인 메이크 글로브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볼 커터가 있습니다. 이 볼 커터는 말 그대로 이 모양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파낼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렌더가 있어요. 콜렌더는 채소류에 우리 돌려서 가정용 콜렌더도 있죠. 돌려주면서 회전력에 의해서 우리 물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피시본 피커가 있습니다. 이 피시본 피커는 특히 많이 사용하는 건 생선류에서 뼈를 제거할 때, 뼈가 아니죠. 뼈에서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칼이 들어가면서 떨어져 나온 그런 가시를 제거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뼈도 제거하지만 우리가 가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살몬을 우리가 필렛했을 때 그 겉 부분에 있는 그러한 그 가시 뼈를 빼낼 때 피시본 피커를 이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우 디바이더가 있습니다. 도우 디바이더는 말 그대로 반죽을 일정한 모양으로 사이즈가 여러 개 똑같은 모양으로 썰어질 수 있도록 잘라질 수 있도록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드럼 그레이터는 우리 단단한 치즈, 우리 또 치즈 보면 경질도 있고 연질도 있지만 우리 단단한 그런 치즈를 갈 때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과용 소스 깔때기가 있습니다. 제과용 소스 깔때기는 조금 우리 일반적으로 소스 깔때기, 우리 소스를 뿌릴 때 사용하는 그런 깔때기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물을 넣고 누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쭉 흘러나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 우리 와플을 할 때도 이러한 깔때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식조리용 국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그 도구를 얘기할 때 이런 도구는 용도가 이렇구나라는 것도 기억하지만 옆에 여러분 영문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 우리 현장에서는 작은 이런 우리 그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우리 국자 가져와, 뭐 가져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서양식 그리고 큰 호텔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는 거. 네들 가져와, 그럼 네들이 뭐지? 텅 가져와, 텅이 뭐지? 이러면 곤란하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식조리용 국자의 특징은 길어요. 왜냐하면 높은 열에서 우리가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멀찍함하게 우리가 화상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자루가 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크림 휘퍼가 있습니다. 우리 질소가스를 주입해서 일정한 모양으로 생크림을 넣고 우리 짤 때 그러한 형태를 사용할 때 크림 휘퍼를 사용한다라는 거. 쇼핑 디시는 우리 음식물을 담아놓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뚜껑을 오픈시키고 그 안에 내용물이 식지 않고 굳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사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빙 나이프가 있어요. 요즘 또 카빙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수박을 깎거나 이런 과일을 커팅할 때
채소를 커팅할 때 기본적으로 중식이나 일식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연회에서 많이 사용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작품으로서 사용할 때도 이런 그 다양한 용도의 칼을 사용한다. 카빙 나이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푸드밀은 말 그대로 우리 갈대 속에 있는 고구마나 감자를 삶아서 아니면 구워서 갈아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다. 우리 푸드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세척을 잘 해줘야 됩니다. 항상 사용하고 나면 그 찌꺼기들이 그 안에 껴있기 때문에 항상 분리해서 세척한 후에 말린 다음에 다시 구성을 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릴텅이 있습니다. 그릴텅 우리 말 그대로 집게입니다. 그리고 그리드런은 우리가 소량의 생선, 우리 육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구워낼 때 쓰는 그러한 것이다, 도구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 스패츌라는 우리 일반적인 스패츌보다 더 넓습니다. 우리 스테이크를 뒤집을 때 어떤 내용물을 뒤집을 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안정감 있게 뒤집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이다. 그리고 찜기가 있습니다. 찜기는 음식물을 찔 때 사용한다. 우리 보통 중시인 딤섬, 한국에서는 어떤 어선 종류를 만들 때, 만두를 할 때, 이럴 때 쪄내는 그러한 용기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조리 소도구를 사용하는데 우리 다양한 소도구를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지만 작업의 숙련도, 속도가 붙고 내 몸에 익힐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 뭐 가져와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작업을 할 때 어떤 용도의 도구를 사용하면, 칼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 기억하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은 영문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다라는 거. 우리 실습장에서 우리 같이 실습할 때 또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리용 소도구, 계량 기구, 운반 기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